안녕하세요 여러분. 실전 창업 뷰티 관리의 표연희입니다. 오늘은 제5강 뷰티 창업 기회 탐색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오늘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업자 등록증의 이해, 그리고 둘째, 창업과 기초 세무 관리에 대해서 학습할 텐데요. 자, 우리가 지난 수업 시간까지 무엇을 했었죠? 함께 창업을 계획함에 있어서 나의 창업 아이템을 선정하고 그 아이템의 시장을 분석하고 환경을 분석하고 그리고 나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나의 차별화 전략을 세우면서 본격적인 창업의 기틀을 마련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아니면은 재무의 관리라든지 이러한 것들 많이 배웠었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겠죠. 창업을 시작하는 게 결국은 목표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그 첫 번째의 실천이 바로 사업자 등록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를 행해야 되는지, 그러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가 그리고 이 창업을 함에 있어서 내가 이제 한 사업장의 오너가 되는 거죠. 오너가 됐을 때 어느 정도 기초 세무적인 것을 알고 있어야 이 법 아래에서 법의 지킴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나를 법으로부터 지킬 수도 있고 이 세무관리에 대한 정보들은 사실 어느 정도 지식을 기초적인 부분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추후에 도움이 많이 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뷰티 창업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뷰티 창업에 기회를 마련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진짜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고급 정보예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 이 실질적인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창업과 관련된 기초 세무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쵸?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하고 여기는 지금 공란으로 다 되어 있지만 가로 안에 내가 일반 사업자인지 아니면은 간이 사업자인지를 기재하고 상호 여러 가지 필요 서류들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갖춰졌을 때 이제 나의 사업장에 대한 등록번호가 발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 즉 창업자에게 교부가 되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사업자 등록증이다 라고 하는 건요, 바로 이런 거죠. 바로 우리가 증명원이에요. 증명원. 발급받는 증명원. 뭘까요? 사업을 개시한다는 그러한 사업을 개시한다. 내가 사업을 한다.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한다. 라고 알리는 거죠. 국가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증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하고 있어요. 라고 증명을 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증빙 자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업자 등록증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업자 등록증은요, 사업을 개시, 직접 운영하잖아요. 직접 운영했을 때 그 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이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해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 증명원입니다. 자, 관할 세무서장이래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나의 사업장이 위치한 그 시나 그 구, 이러한 관할의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해서 확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규 사업자인 상태다. 즉, 그 전까지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한 이력이 없다. 즉, 사업을 시작한 경험이 없다. 라는 신규 사업자일 때는요. 사업을 개시하기, 본격적으로 개업하기 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그래서 신규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한 뒤에 본격적인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자 등록증은 무엇이다 라고 정의를 이 국세법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국세법에 따르면 사업자 등록증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자 등록증은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이죠. 재화와 용역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질적인 것 재화, 그리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인력이나 서비스 같은 용역이죠. 자, 이러한 것을 공급하는 사람이래요. 자, 여러분들이 창업을 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독립적으로 어떠한 물질적인 것을 활용하거나 혹은 물질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어떠한 서비스나 아니면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공급자일 경우에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방금 이전 슬라이드에서도 나왔었듯이 중요한 말이 있어요. 바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요, 바로 사업장마다입니다. 사업장마다. 그리고 20일 이내가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내가 하나의 업장만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뭐 2잡, 3잡 막 이렇게도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여기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옆 동네에서는 살롱을 운영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사업장이 2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을 등록을 할 때,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사업장마다의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내가 학원이라는 사업장을 개시할 때 그때 20일 이내에 학원에 대한 사업장을 등록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살롱에 대한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그것은 내가 학원이라는 사업장이 있어도 학원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바로 내가 앞으로 운영할 그 살롱의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로 산정을 한다는 거죠. 자, 이때 2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사업함에 있어서 불이익이 옵니다. 그래서 세금이 올라간다던가 이렇게 뒷부분에 가셔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할 텐데요. 자, 그리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사업자 등록 신청할 수가 있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근데 신규가 아닌 경우는 이전에는 신청할 수가
썼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이 사업자 등록증, 이것을 등록하는데요. 실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대여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사업장을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이미 어떻게 해요?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의 사업장을 더 내므로써 이 사람은 이익을 더욱 창출하게 되겠죠. 그러면 나라에서 세금을 더 부여를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법에 의해서 절대로 이제 바른 것이 아닌 불법적인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명의 대여를 할 경우는요, 이 사업과 관련된 각종 이 세금이요, 바로 빌려준 사람에게 나온다는 거죠. 명의자가 바로 그 빌려준 사람, 그 아무개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만약에 명의를 빌린 사람이 그 세금을 안 냈어요. 그렇다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당연히 세금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만약에 다른 소득이 있어요. 직장이 또 있는 경우에는요. 이것을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세금을 산출하기 때문에 세금의 부담이 더욱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또 세금이 늘어나면 소득 금액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즉 사업장이 2개가 된다, 3개가 된다 이럴 때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도 더욱 늘어난다는 거죠.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세금을 만약에 못 냈어요. 너무 세금이 많이 나와서 못 냈습니다. 그럴 경우는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가 되거나 공공적으로 매매되거나 이로 인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막 빨간 딱지 붙이고 그러죠. 막 재벌집에서 갑자기 사업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막 무서운 아저씨들이 들어와서 빨간 딱지 막 붙여요. 그게 바로 공매예요. 그쵸? 압류되고 국가에 귀속되는 거죠. 재산들이. 자, 만약에 또 이 체납 사실이 있죠. 이 사람은 세금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지가 않았다라는 기록이 이 금융기관, 은행이나 이런 데에 통보가 되면요. 대출도 못 받고요. 대출금을 빌렸었어도 빨리 상환을 요구하거나 신용카드도 정지되겠죠. 이 사람은 이렇게 돈을 갚을 신용이 없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되어서 이제 자금에 대한 것들이 다 막히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권도 발급 안 되겠죠. 출국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자, 만약에 명의 대여자와 실질 사업자 중에서 이 실질 사업자가 실제로 사업하는 실질 사업자가 누군지 밝혀졌어요. 이때도 명의 빌려준 사람은요. 책임을 꼭 져야 됩니다. 즉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명의를 대여한 대여자도요. 그 명의를 대여해준죠. 명의를 대여해준 이 명의 대여자도 실질 사업자와 함께
조세 포탈범, 체납범 또는 질서범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고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실질 사업자 역시 징역과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바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의를 대여했다? 이런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망에 기록되어서 관리가 되는데 만약에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려 할 때 이것은 불이익을 받는 세금이 더 부여가 된다던가 아니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자 등록에 제한이 걸린다던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이제 사업자 등록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주의사항을 알아봤는데 사업자 등록을 그럼 본격적으로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자 등록의 신청 절차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의해서 다음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한다. 라고 앞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죠. 때문에 사업장이 여러 개예요. 그러면 당연히 다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뷰티 창업을 함에 있어서 헤어샵이든 피부샵이든 메이크업샵이든 네일샵이든 어떠한 뷰티 관련 살롱을 개업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증과 영업신고증을 걸어두게 돼 있어요. 자, 만약에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았으면은 제시할 수가 없겠죠.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위생검사라고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면서 우리가 뷰티라는 것은 위생이나 청결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서해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관리를 합니다. 체크를 해줘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하게 제일 먼저 보는 게 바로 영업신고증과 사업자 등록증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마다 이 사업자 등록증이 필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이 2인 이상의 사업자일 경우. 자, 우리 요새 공동사업 많이 하죠. 가족끼리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친구랑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쵸? 근데 이제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는요. 이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대표자명을 적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사업자가 홍길동하고 아무개예요. 그러면은 대표자 이름에 홍길동 아무개 이렇게 적을 수가 없습니다. 자, 만약에 사업장을 하는데 5명이 대표예요. 공동으로. 그러면은 5명의 이름을 쭉 적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한 명만을 대표자로 합니다. 그래서 홍길동, 외 이렇게 씁니다. 홍길동하고 외, 다른 사람 한 명이나 다른 사람 몇 명 이렇게 대표자 명의로 신청을 해야 하죠. 그렇다고 이 대표명 외에 들어가는 아무개의 그런 대표자의 입지가 축소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사업자 등록증에 있어서 보이는 그 대표자 명의의 대표명 그거뿐이지 권리라든지 이런 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사업자 등록증 그 종이에 보여지는 그것 때문에 대표자를 선정하게 돼 있어요. 다수일 경우 쭉 적을 수가 없으니까요.
자, 세 번째는요. 원래는 우리가 직접 세무서나 이 관할서에 가서 서류를 수기로 작성하고 기다렸다가 등록하고 신청하고 또 발급될 때까지도 기다리고 이렇게 절차가 까다로웠는데요. 이제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은 사용을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홈택스라는 사이트인데요. 제가 여기 하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이렇게 참고하시게끔 달아놨어요. 자,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사업자 등록 신청이 굉장히 간편해지고 빨라지고 전자제출이 가능해지면서 또 사업자 등록이 전자상으로 완료가 되시면요. 그 자리에서 바로 프린트 출력할 수 있게끔 사업자 등록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을 보시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작성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결정이 바로 과세 유형입니다. 이 과세 유형에 따라 우리가 세금을 내는데 부여되는 그 징수 비율이 달라져요. 그래서 자신이 내고자 하는 그 사업장의 업종과 업태가 과연 어디에 속하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바로 간이과세인지 일반과세인지를 신청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거의 개인 사업을 많이 내시잖아요. 법인으로 하는 경우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 텐데요. 개인 사업자는요, 공급대가에 따라서 내가 벌어들이는 금액이에요. 총 수입입니다. 그래서 카드 단말기에 기록되는 그 총 수입을 말하는데요. 그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이 됩니다. 만약에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1년에 4,800만원 미만으로 벌릴 것 같다. 그럴 경우는요. 간이과세자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4,800만원 보다 더 많이 벌을 것 같다. 그러면 일반과세자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안 벌릴 것 같았어요. 돈이 잘. 그래서 간이과세로 신청을 했는데 우연찮게 생각보다 너무 많이 벌리게 된 거예요. 이윤을 많이 창출하게 된 거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럴 경우는요. 관할 세무서에서 과세 유형 전환 메시지나 통보가 우편으로 배달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을 해야 하니 언제까지 다시 전환 신청을 해 주십시오 라고 연락이 와요. 그래서 만약 그때 전환하지 않으시면 불이익을 또 받겠죠. 자, 이렇게 중간에 바뀔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외가 있습니다. 지금 광업, 제조업, 도매업, 전문직 사업자 이런 사람들 여기 나와 있는 이 직업들은요. 4,800만 미만이든 이상이든 그것에 따르지 않고 무조건 다 일반 과세자로 신청을 해야 하는 업종이에요. 자, 그럼 우리 잠시 후에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